2022년 3월 학평 화학원 2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중화반응 문제네요. 일단 0.8몰 농도 HX 수용액, 그 다음에 0.1몰 농도 YOH 수용액, A몰 농도 ZOH2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하여서 혼합한 용액 1부터 3까지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수용액에서 다 이렇게 이온화된다 됐고요. 주의해야 될 것만 보면 요거 이가 염기, 이때 Z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 2의 개수만큼 존재한다라는 거 꼭 주의해야 되고요. 어차피 중화반응 문제는 다른 문제를 풀이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온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온 개수 뭐 이미 몰농도 공식으로부터 다 알죠. 몰농도와 부피의 곱.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몰농도와 이 부피를 곱한 게 HX의 몰수인데 사실 얘는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리터로 바꿔서 1000분의 5를 곱한 게 실제 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값은 뭐 너무 작아서 뭐 안 쓰는 게 편하고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B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HX가 요거와 요거의 곱만큼 존재한다면 H 플러스는 X 플러스도 똑같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는 선생님이 늘상 수소 그 이온화 됐을 때 뭐 산이든 염기든 마찬가지예요. 양이온은 이 부피값 앞에다가 써주고 음이온은 뒤에다 써주면서 이제 나중에 비교를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번 수용액에 HX가 녹았을 때 H 플러스는 여기다 써주면 돼요. 개수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피 밀리리터 그대로 쓸 거예요. 0.8 곱하기 5 하면 4죠. 4몰도 아니고 그냥 4개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럼 X 마이너스도 당연히 4개 있는 거고요. 바로 얘들까지 다 정리해 버릴게요. 그럼 얘는 0.8 곱하기 1이니까 0.8, 얘도 0.8. 얘는 4를 곱하니까 3.2, 3.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없고요. 얘는 0.1과 4를 곱하니까 0.4, 얘도 0.4. 얘는 0.6씩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몰농도가 그냥 A라고 돼 있기 때문에 A하고 얘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5A,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Z2 플러스와 OH-의 개수는 1대2라는 거. 그래서 얘는 10A가 되는 거죠. 얘도 5A, 10A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6A, 12A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혼합용액, 각각의 혼합용액의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상대값이거든요. 실제값이 아니죠. 실제값은 우리가 지금 쓸 수도 없고요. 밀리리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몰농도의 상대값인데 지금 어차피 3번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1번과 2번은 주어진 조건인데 요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요 A도 찾아야 되고 X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몰농도를 구하려면 전체 부피분의 음이온이니까 음이온의 몰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근데 지금 1번 용액과 2번 용액의 공통점이 부피가 똑같아요. 얘도 혼합용액의 부피가 10ml고 얘도 145 더하면 10ml죠. 그럼 부피가 같으면 결국 음이온의 몰수 비를 써놓은 거랑 똑같죠. 그렇죠? 농도라고 주어져 있지만 얘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 3번이 아닌 3번을 활용할 수 없고요. 1번과 2번을 활용할 때는 그냥 음이온의 몰수만 비교했을 때 5대 3이 되면 돼요. 자, 문제는 산과 염기 이 혼합용액이 산이냐 염기냐에 따라서 음이온이 누가 있을지도 모르고 개수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가정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이 산이고 2번도 모두 산이라면 모두 다 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1번 용액에는 음이온의 개수가 요거죠. X-밖에 없죠. 4개. 그 다음에 2번 용액도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산화 이온은 다 사라진 거예요. 요 음이온 0.8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얘들의 비는 5대 3이 아니라 5대 1이네요. 그쵸? 그럼 문제의 조건에 얘는 맞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1번과 2번은 모두 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1번과 2번이 모두 염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모두 염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산일 때는 안 됐어요. 염기라고 가정을 하면 1번의 음이온은 요 개수에서 요 개수를 뺀 것만큼 수산화 이온이 남아 있겠죠? 중화 반응을 하니까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중화 반응을 하면 요거에서 요걸 빼준 것만큼 굳이 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요걸 더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A만큼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용액도 염기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 이온이 사라진 것만큼 수산화 이온도 사라지지만 거기에 또 X-가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요 둘을 더한 값이 되는 거죠. 10A 플러스 0.4.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죠. 딱 봐도 얘가 크죠. 그러면 절대로 5대 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염기인 것도 틀렸다 그 얘기죠.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보면 1번이 염기가 된다면 2번도 무조건 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 이온은 더 줄어들었고 수산화 이온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1번이 수소 이온이 남아있는 산이고 2번이 수산화 이온이 많이 남아있는 염기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비교를 잘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번은 산이고 2번은 염기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1번에서 여기 했던 것처럼 이제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 X- 개수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요 둘의 합에서 이게 바로 수산화 이온의 개수죠. 수소 이온을 빼주고 그러면 10A-0.4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X-를 더해줘야 되니까 10A 플러스 0.4가 되는 거죠. 얘 B가 몇 대 몇입니다. 5대 3입니다. 그럼 이거 빠르게 계산해보면 50A 플러스 2는 12죠. 그러면 50A는 10이니까 A는 5분의 1이네요. 그쵸? 이렇게 먼저 A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이제 A 값을 찾았으면 바로 이 수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되죠. A 값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1, 얘는 2고요. 얘도 1, 얘도 2고요. 5분의 1이니까 얘는 1.2네요. 1.2, 얘는 2.4죠. 2.4.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개, 뭐 요거랑 요걸 비교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1번하고 3번을 그냥 비교를 해볼게요. 1번하고 3번을 비교를 할게요. 자, 이때는 이 부피가 아까 1번과 2번은 부피가 다 10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온 개수만 따졌지만 지금 3번은 부피가 16이죠. 4, 6, 6을 더하면 16이기 때문에 실제 몰농도 구하는 것처럼 부피분의 몰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1번에서는 부피는 10이었는데 남아있는 음이온은 아까 우리가 썼던 요거죠. 4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16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음이온은 지금 보니까 2.4, 0.6 더하면 3.0이고요. 어쨌든 얘도 산이네요. 산인데 그러면 뭐 수산화이온 다 사라지니까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3.2가 되는 거죠. 얘들의 비가
바로 5대 x가 되는 거죠. 얘들의 b가 바로 5대 x입니다. 뭐 간단하게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얘는 16분의 30이니까 160분의 30, 16분의 3.2니까 160분의 30이 5분의 1이네요. 그쵸? 그리고 10분의 4는 5분의 2죠. 그럼 바로 2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x는 실제로 x 값은 2분의 5가 되는 거죠. 2분의 5. 2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 값을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a는 아까 5분의 1이었고요. x는 지금 2분의 5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